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의 직접적 피해와는 별개로 이란 내부에 누적된 구조적 위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거버넌스 위기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은 이란의 상황을 거버넌스 주도의 물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호수와 강, 습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저수지는 기록적 저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자원 체계가 붕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보다 정책 실패가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존속 기반 자체를 흔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한 농업 중심 정책이 물 소비 구조를 왜곡시켰습니다. 전체 수자원의 약 90% 이상이 농업에 사용되지만 경제 기여도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약 2,110억 세제곱미터의 지하수가 고갈됐는데 이는 한국의 소양호 저수량의 약 73배입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집안 침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 붕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 구조의 비효율성과 보조금 정책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자원 관리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서 통합 대응이 어려웠고 물과 전기 보조금은 오히려 낭비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국제 제재로 핵심 수자원 관리 기술 도입까지 지연되며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기술 격차는 도시 누수와 농업 비효율을 동시에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농촌 붕괴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발하고 이는 도시 경제와 치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시위에서도 물 부족과 환경 문제가 간접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더욱 증폭됩니다. 상수도 시설과 댐, 관계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될 경우 물 공급 자체가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약화된 수자원 체계는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유역 단위 통합 관리, 지하수 취수 제한, 데이터 투명성 확보, 물 집약 산업 축소, 경제 구조 다각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와 국가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란의 물 위기는 자연이 아닌 정책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불안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영화의 주제곡 골드는 오스카 역사상 처음으로 주제가상을 받은 K-팝 곡으로 기록됐고 이 곡의 가창자이자 공동 작사, 작곡가인 이재의 무대 의상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의상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르주가 제작한 드레스로 브랜드 측은 이번 작품이 대한제국 황실 대례복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측은 의상의 중심에는 한국의 국화, 무궁화가 자리한다. 수없이 피고 지면서도 다시 피어나는 이 꽃은 영원과 끈기,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상징한다며 그 주변에는 생명의 흐름과 번영을 의미하는 덩굴 문양 당초문이 이어져 무궁화가 지닌 영원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의상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순백의 화이트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의 금관을 연상시키는 금동 장식으로 완성됐다. 이 장식은 헌트릭스 루미가 지닌 빛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며 모든 금속 장식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의 금속 공예 장인 두석장 장인의 손을 거쳐 하나하나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측은 빛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태어난다. 골든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 여정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시간과도 닮아 있다. 때로는 닫힌 문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상이 더욱 의미 있게 읽히는 이유는 르주가 앞서 다른 무대에서도 한국적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제니의 무대 의상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집으로 알려진 청구 영원 구절이 새겨진 베일이 사용됐습니다. 국가유산 포털은 청구 영원을 조선 후기까지 전승된 580수의 노랫말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집으로 설명하며 여기서 청구는 우리나라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출판 환단고기 해제에서는 풀을 청, 언덕구의 청구는 동방의 나라를 뜻한다. 중국 역사서에는 대체로 이 청구를 당시의 정식 국호인 배달을 대신하여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르주의 작업은 단순한 의상 제작을 넘어 한국의 전통 문양과 고전 텍스트, 역사적 상징을 세계 무대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수상과 이제의 드레스는 K 콘텐츠가 이제 음악과 영상뿐 아니라 미감과 역사성까지 함께 수출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와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겹치면서 핵심 광물인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32년 만에 국내 유일이자 세계 최대 규모였던 상동광산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3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상동광산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동광산은 1980년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지로 한국 광업 산업을 상징하던 핵심 자산이었지만 1994년 국제 가격 하락과 산업 구조 변화로 폐광된 바 있습니다. 이후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2015년 인수해 약 10년에 걸친 재개발 끝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 재개발 과정에서는 총 4km에 달하는 주운반 갱도와 대규모 선광 시설이 구축됐습니다. 연간 64만 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텅스텐 생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상동광산은 세계 평균보다 2.5배 높은 0.44%의 고품위 원석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추정 매장량은 약 5,800만 톤에 달합니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가 광산 재개장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이후 1년 사이 가격이 5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공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군수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과 강도가 매우 높아 미사일, 수류탄 등 군수 산업뿐 아니라 항공기 엔진, 반도체, 절삭 공구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입니다. 한국에서도 핵심 광물 38종 중 하나로 지정돼 국가 전략 산업의 기반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이 본격 가동될 경우 올해부터 연간 약 2,300톤의 텅스텐이 생산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약 2,100톤이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요한 자원 공급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제적 가치 역시 막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텅스텐 정광은 약 27조 원, 고순도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할 경우 최대 46조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자외선의 반응에 푸른빛을 띠는 특성 때문에 푸른 보석으로 불리며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전략적 산업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 측은 향후 연 4,000톤 규모의 고순도 산화 텅스텐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후속 가공 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채굴을 넘어 소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동광산의 재개장은 단순한 산업 복원을 넘어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록적인 겨울 고온과 때이른 폭염이 겹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물관리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핵심 수자원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라네바다 적설량은 평년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과 2월 말만 해도 73% 수준이었지만 몇 주 사이 빠르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유난히 따뜻해 눈 대신 비가 내린 날이 많았고 여기에 이번 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남아있던 눈마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서부를 덮친 이번 폭염은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15도에서 30도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적설 감소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라네바다가 단순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물 공급의 거대한 저장고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눈 녹은 물은 주 전체 물 공급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겨울 동안 쌓인 눈은 봄과 여름에 천천히 녹으며 농업과 생활용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적설량이 줄고 해빙 시점까지 빨라지면 한 해 물 공급의 시간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당국은 단기적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눈이 갑자기 녹아 하천으로 몰리면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유속도 강해져 하천 인근 지역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요 저수지들은 최근 3년간 이어진 유입량 덕분에 현재 평년 대비 122%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남가주의 또 다른 핵심 수원인 콜로라도강 유역의 적설량도 평년의 5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체계 전반이 기후변화의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을 공급하던 기존의 자연순환이 무너지고 있다며 댐 운영과 저수 전략, 장기 가뭄 대응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위스콘신대 연구진은 빙하 주변에서 새롭게 드러난 기반암을 조사한 결과 지금과 같은 온난화 속도가 이어질 경우 2100년에는 얼음 없는 시에라네바다 봉우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 2만 년 전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물 위기는 더 이상 한 계절의 이상기후가 아니라 미래 생존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구조적 경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